안녕하세요. 애플 제품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는 입장에서 바라본 2020년 9월 키노트에 대한 정리입니다. 이번에 소개된 내용은 크게 10가지입니다. 애플워치 6세대, 워치OS 7, 새로운 시계줄, 애플워치 패밀리 셋업 기능 소개, 애플워치 SE, 피트니스 플러스 구독 시스템 공개, 애플 원 요금제 공개, 아이패드 8세대, 아이패드 에어 4세대, 아이패드OS 14까지 아주 짧게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애플워치 6세대입니다. 셀룰러 65만 9천원부터 GPS 53만 9천원부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가격은 5세대에서 동결된 것으로 보이며 혈중 산소 포화도 센서, 상시 표시 고도계 센서가 추가되었습니다. 5세대에서 광량이 부족하다고 지적되었던 Always On 디스플레이의 밝기가 2.5배 개선되었으며 블루, 골드, 블랙, 레드 총 4가지 컬러가 추가되었습니다. 아이폰 11에 탑재되었던 A13 칩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S6 칩셋이 사용되었으며 이전 세대보다 20% 개선된 성능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혈중 산소 포화도는 한국에서도 바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기능적인 메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얼마나 유용할지는 써봐야 알겠죠. 두 번째, 워치OS 7입니다. 여러가지 변경사항이 있지만 사실 주목할 건 크게 2가지입니다. 다양한 디자인의 워치페이스가 추가되었으며 워치페이스를 공유하거나 다운받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5세대 기준으로 해서 속도가 꽤나 빨라졌습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 세 번째, 새로운 시계줄이 공개되었습니다. 솔로루프 밴드와 브레이브 솔로루프 밴드, 그리고 레더 링크가 출시되었습니다. 솔로루프의 특징은 연결부가 없이 소재의 탄성을 이용해서 착용하는 방식이란 점입니다. 이건 매우 기대가 되기 때문에 나오면 바로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은 12만 5천원부터입니다. 네 번째, 패밀리 셋업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아이폰이 없는 사람도 애플워치를 사용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고 합니다. 애플워치 4세대 이상 셀룰러 모델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가족 간의 위치 확인, 메시지 송수신, 교육 모드 등을 활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외에 정확한 정보는 추후 공개 예정입니다. 다섯 번째, 애플워치 SE입니다. 저렴한 가격에 출시되는 애플워치 보급형 라인업으로 셀룰러 41만 9천원부터 GPS 35만 9천원부터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셀룰러 모델 가격이 특히 매력적입니다. 보통 GPS 모델과 셀룰러 모델 가격 차이가 한 10만원 이상 나기 마련인데 이 SE 모델은 6만원만 추가하면 셀룰러 모델을 손에 넣을 수가 있습니다. 워치 4세대의 외형이 사용되었고 S5 바이오닉 칩이 적용되었습니다. Always On 디스플레이는 없고 워치 6세대에 들어가는 혈중 산소 포화도 센서가 빠졌습니다. 기능은 조금 줄어들었지만 워치 5와 차이 없는 외형과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으므로 워치를 처음 입문하시는 분들께서는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시라도 이 워치 3 그리고 워치 SE를 가격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신다면 그냥 SE로 가십시오. 이 화면의 크기 하나만으로도 SE로 가는 게 정답입니다. 여섯 번째, 피트니스 플러스 구독 시스템 공개입니다. 애플워치와 여러 디스플레이를 활용해서 피트니스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구독 시스템인데 애플워치를 활용한 심박수나 운동 강도를 화면으로 보면서 피트니스를 할 수 있다는 게 포인트입니다. 솔직히 이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패스. 일곱 번째, 애플 원 요금제 공개입니다. 앞에 말씀드린 피트니스 구독 시스템과 함께 그동안 애플에서 공개하고 운영 중인 여러가지 구독 시스템을 한 번에 결제할 수 있는 요금제입니다. 이미 애플에서 여러 구독 서비스를 이용 중이신 분들이라면 유용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요금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여덟 번째, 아이패드 8세대입니다. 32기가는 44만 9천원부터 128기가는 57만 9천원부터입니다. 셀룰러 모델은 대략 15만원 정도 추가가 되네요. 기본 A10 칩에서 A12 칩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으며 펜슬 1세대 그리고 스마트 키보드를 지원합니다. 아이패드 7세대와 동일하죠. 아이패드 7세대를 사용하시는 분들도 사실 성능적으로 부족하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없는데 이번 세대부터는 더욱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로즈 골드 3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아홉 번째, 아이패드 에어 4세대입니다. 이번 발표에서 사실 가장 주목받고 있는 모델입니다. 64기가가 77만 9천원부터 256기가가 97만 9천원부터입니다. 셀룰러는 약 17만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A14 칩이 사용되었고 10.9인치 아이패드 프로 외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액세서리도 대부분 호환이 됩니다. 트루톤 디스플레이를 지원하고 전원 버튼에 통합된 터치 아이디가 사용되었으며 C타입 USB를 지원합니다. 1개의 후면 카메라,
2개의 스피커가 적용되었습니다. 스피커 홀은 총 4개인데 실제 스피커는 2개만 들어있어서 가로 모드에서는 스테레오 사운드를 지원하지만 세로 모드에서는 모노 사운드만 지원한다고 합니다. 2세대 펜스를 지원하고 실버, 스페이스 그레이, 그린, 로즈 골드, 스카이 블루 총 5가지의 컬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이패드 OS 14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도 여러가지 기능이 있지만 눈여겨볼 기능은 손글씨 쓰기 기능 하나입니다. 어느 곳에서든 손글씨를 쓰면 해당 글씨를 실제 텍스트처럼 인식하도록 적용되었습니다. PPT를 만든다거나 문서 작업을 한다거나 인터넷 서핑을 할 때도 활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애플 펜슬 써보신 분들 아실 겁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하면 2020년 9월 16일에 애플 키노트는 다 보셨습니다.